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N교통.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심성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교통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단속되신 분들 중에는 이제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재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대해서 일부 운전자분들은 사소한 위반, 누구나 하는 위반으로 치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공단에서 계시다 보면은 경찰 단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항의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예, 먼저 경찰분들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누구 아느냐면서 인맥을 들먹이기도 하고 네. 안 되면 좀 싼 걸로 끊어달라는 등 이제 범칙금까지 깎으려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안 되면 폭언을 퍼붓고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폭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 흥정하듯이 또 예. 싼 걸로 끊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 통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경찰관분들께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평균 30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네. 사실 도로교통법은 이미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운전자를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운전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되면 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다 그때그때 개인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알면서도 이게 내일이 되면 또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듣기로 운전자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숨어서 단속을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제 주변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육 중에도 이런 불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교육 중에 많이 듣는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단속당한 운전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본인의 불법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외부 기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 말씀은 경찰이 나와서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차원의 단속을 해야지 왜 비겁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있다가 단속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비노출 단속이 일반적입니다. 사복경찰이 단속을 하는가 하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암행순찰차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경찰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단속하는 것은 적은 경찰 인력으로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자가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단속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이후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운전자분들의 또 다른 불만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이런 심산이신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게 단속한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소한 위반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사소한 게 아니고 그냥 위반은 위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위반은 위반입니다. 사소한 위반으로 근데 치부하고 있는 몇몇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도로교통법이 꼭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인식보다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안전 지침, 수칙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분명히 지켜야 할 법인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법을 사소한 위반으로 치부하게 되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신호 위반이 제일 흔한 교통 위반 중 하나이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당연히 묵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경미하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질서의식, 또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해도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또 이게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예, 질서의식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미국 범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으슥한 골목길에 유리창이 깨진 빈집이 있다면 나머지 몇 장도 얼마 후 지나는 이들이 돌을 던져서 깨게 되고요. 온전한 유리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불량 청소년들과 노숙자들이 유리창이 다 깨진 그런 빈집에 모이게 되겠죠. 예, 주민들이 피하게 될 거고요. 해당 마을은 점점 슬럼화되고 우범지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네. 반면에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면 더는 깨지는 유리창이 생기지 않고 범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잠재적 범법자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는 빈집 유리를 깨는 경범죄부터 발본색원해야 치안이 확보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1년에 1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던 1980년대 미국 지하철이 무임승차를 단속하고 낙서를 지운 일에 사활을 건 이후에 네. 강력범죄가 80% 이상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변에서도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소한 위반을 경시하는 환경에서 큰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도로 위에 적용을 하면 네. 교통사고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 사소할 수도 있는 교통법규, 질서의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숨지고 그 가족까지 불행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에 과속으로 보행자의 목숨을 빼앗는 난폭운전,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키는 대형 교통사고 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준법의식이 해이해지면서 발생하거나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위반 사항들이요. 재수가 없어서 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끝으로 당부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지금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길을 건너고 계시는 보행자와 또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시민들을 먼저 적발하고 계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지부의 심성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